안녕하세요. 끝내주는 리포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이상한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좀 낯설지만은 굉장히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많은 건데, 경찰이 압수해서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무려 320개, 현재 가치로는 한 400억 정도가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있던 지갑, 주소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 디지털 에셋의 박범수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가 400원어치가 사라졌는데 지갑 주소를 찾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제 조금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2021년에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2021년도에 2021년도에 도박 사이트를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비트코인 이제 1,789개를 발견을 합니다. 1789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범죄혐의점을 보고 압수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1,789개 중에 그게 이제 저희가 좀 같이 원체인 분석을 해본 바로는 그 도박 사이트 운영진들이 만든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네. 비트세븐이라는 거래소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1,789개 정도 있는 비트코인을 발견을 하고 이게 도박 사이트 도박 활동에 이제 어쨌든 범죄에 연루가 된 것이니 압수를 하자 해서 근데 거래소에 출금 제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모으다가 320.88개, 약 321개 정도를 압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에 이제 320.88개 잃어버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된 건데 2021년에 이미 1,477개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1477개. 예, 현재 가치로는 한 1,500억 넘을 텐데 네네. 그래서 그것을 사라진 것 일단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320.88개가 담긴 하드월렛을 이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검찰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그것을 21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가 네. 작년 8월쯤에 이제 그 압수된 물품을 분실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사실을 최근 이제 1월쯤에 확인을 한 거에 이제 이번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거를 그럼 비트코인은 어디 보관되는 물건이 아니고 원장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런 것도 분실이 가능해요? 네, 분실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말씀 주신 게 정말 정확한데 원래 비트코인을 저희가 흔히들 이제 USB 형태의 이제 지갑 안에다 보관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분산된 원장에 기록된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USB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USB 안에 들어있는 건 그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는 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분실된 것이 어떤 식으로 분실된 것이냐면 이제 검찰이 자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결과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온 것을 추정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8월에 이제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들어가면 확인하는지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개수를 확인해야 되니까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제 피싱 사이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 코인은 털려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 공식 사이트 피싱 사이트긴 한데 거기서 이제 코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있겠거니 해서 직접 들어가 본 게 아니라 이 실물, 이 지갑이 있는지만 계속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내서 비트코인 321개에 대해서 몰수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그래 그럼 이제 이거 국고 환수를 해야지 해서 이제 찾아보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소로 이동을 했네? 이게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거의 범죄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굉장히. 예, 근데 이게 결국 프라이빗 키를 받아가지고 원장에게 접속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누군가가 접속을 한 거죠. 누군가 접속을 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경찰에서 접속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이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검찰에다 그대로 넘겨준 것인데 예. 물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누가 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으니 외부에 누군가가 했을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USB가 없어도 이 니모닉 코드라고 약간 마스터키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프라이빗 예, 코드. 그거를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예. 거기서 또 무조건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압수를 해서 갔어요. 네네. 그 뭐 USB 그쵸, 가져갔는데 네. 내가 바깥에서 내 프라이빗 그
그 코드를 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옮길 수 있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럼 압수 하나 많아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원래 이전에 저도 이제 법정 취재를 하면서 있었던 쟁점인데 네. 검찰이 무언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압수를 할 때 그 압수를 그러니까 원래 그 지갑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만 압수를 한다면 통상 그 콜드월렛과 말씀하신 그 프라이빗 키 같은 니모닉 코드를 같이 압수를 하는데요. 그 압수를 하고 나서 수사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냥 압수를 하게 되면 그 범죄자들이 키는 밖에서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압수가 됐고 이번에도 아까 사진이 나왔었는데요. 비트7 거래소에 있는 것들을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자체 하드월렛으로 옮겼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검찰에다가 넘겨준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이제 키가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피싱 사이트 라고 하면은 이제 가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그 피싱 피해로서 외부에 있는 어떤 해커가 키를 탈취해서 뭐 권한을 탈취해서 비트코인을 옮겼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압수하게 되면 이게 국가 재산이잖아요. 네, 그죠? 국가 재산이 사라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책임을 묻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느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갑 주소를 발견해서 이제 그 주소를 이제 트래킹해본 결과 원래는 사람들의 다양한 추측 중에 뭐였냐면 원래 이 보도가 맨 처음에 이제 다른 언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과연 회수할 수 있겠냐를 쟁점을 볼 때 피싱 피해를 당했으니까 피싱 그리고 굉장히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현금화되거나 세탁됐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갑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321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범인만 찾아서 그 범인이 가지고 있는 키만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다시 가져올 수는 있겠죠. 수사기관이 상당한 첨단 범죄 수사를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죠? 그렇죠. 예, 네. 보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주는 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블록체인 생겨난 지 좀 됐지만 어쨌든 이제 수사기관들이 범죄 이제 가상자산이 활용되고 이런 지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도 이런 보안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보안의 문제인데 압수물은 어쨌든 달마다 매일 확인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안 체계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격 변동도 폭도 크고 오늘 사건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또 사실은 범죄 수익은 국고에 환수돼서 어쨌든 국가로 돌아가야 되는 자산인데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좀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서 이 수사기관들의 전문성이 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세계적인 코인이 보편화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해킹도 지금 굉장히 지금 AI가 해킹해서 들어오는 시대니까 이게 새로운 첨단 우리가 범죄 정보 또는 이게 이래 미래 기술이 가져오게 되는 수사 능력 이런 것이 배양돼야 되겠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박범수 우리 디지털세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